남원에는 이몽룡의 아버지를 대신할 신임 사또가 부임해 옵니다. 변학도 춘향전의 악당 변사또입니다. 이 변사또는 부임 첫날 민생은 살피는 일은 제쳐두고 지금 이걸 한 겁니다. 기생전고. 변사또가 기생면보를 척 펼쳐두고 누가 이쁜지 관아 소속 기생을 확인하는 일부터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기생면보를 꼼꼼히 살피던 변사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갑니다. 기생면보를 샅샅이 뒤져도 춘향의 이름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그 기적 안에는 어쨌든 춘향은 없잖아요. 없죠. 근데 변사또가 왜 춘향을 기생으로 알고 있었나요? 기생이 아니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춘향이가 워낙 예뻐가지고 이 한양까지 소문이 났던 거예요. 유명했구나. 네, 변사또는 이 소문만 듣고 춘향이를 기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방은 춘향이가 기생이 아닐 뿐더러 한 남자의 여인으로 수절 중입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방의 말을 들은 변사또는 막무가내로 여봐라 형방, 예, 잔말 말고 썩 불러들여라. 결국 춘향이가 끌려옵니다. 자, 이때 변사또는요, 여러분이 모두 아는 그 명대사를 던지죠. 춘향이는 나의 수청을 들라. 맞아요. 수청을 들라 맞아. 당시 춘향이와 이몽룡의 나이는 17세. 뭐 이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변사또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변사또의 말을 들은 춘향이 이렇게 말합니다. 충신이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듯 저도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죽음까지. 자신을 충신에 비유하며 남원 최고 권력자 사또에게 수청을 들 바엔 죽겠다라고 결사의 의지를 지금 보인 겁니다. 자, 결국 변사또는요, 춘향이 마음에 비수가 되는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이몽룡은 한양 사대부의 자제로서 명문거족의 사위가 되었을 테니 한순간 사랑으로 잠깐 기생질하던 너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겠느냐? 아우. 내 아무리 수절한들 너를 연료로 표창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넌 이몽룡의 심심풀이 장난감이었던 거야. 라고 아주 독한 말을 지금 쏟아부은 겁니다. 죽는 게 낫겠다는 춘향의 당찬 대답에 변사또는 그제야 수치심과 모욕감에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뭐라고? 저런 죽이려는 저년을 당장 끌어내라! 관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춘향이를 관청 바다에 패대기 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된 춘향이는요, 형틀에 묶여 오진 매질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곤란한 상황이 시작되는 거네요, 진짜 이제. 매우 쳐라! 보통 죄인은 형틀에 엎드린 채 묶여 볼기를 맞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의자에 앉혀서 이 정강이를 때리거든요. 관리들이 어찌나 온 힘을 다해 매질을 했던지 부러진 몽둥이가 관아바닥에 가득하고 마당은 뚝뚝 떨어지는 춘향이의 피로 새빨갛게 물이 듭니다. 춘향이는 매를 맞으면서도 수청을 들 일은 없을 거라며 차라리 자신을 능지처참하여 아주 박살을 내라면서 악을 씁니다. 그리고 매를 맞을 때마다 누군가를 애타게 찾지요. 한양 계신 우리 난군 님 계신 곳 나는 어찌 못 보는고 저기러기야 너가 아는데 어디 매냐 한양성 찾아들어 삼청동 우리 님께
내 말 부디 전해다오 나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 부디 잊지 마라. 아이고야 눈물 난다. 얼마 어때요? 진짜 너무 진짜 그 상황의 이 마음을 네. 되게 시적인 표현으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막 기러기를 통해서라도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이 답답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잖아요. 죽음을 앞두고도 그 절개와 지조를 지킨다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죠. 맞아, 이 마음 정했어요. 결국 변사또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춘향이에게 큰 칼을 씌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춘향이가 흠씬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월매는 엉엉 울며 춘향이를 찾아오지요. 금지 옥엽처럼 기른 딸의 처참한 몰골을 본 월매는 춘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춘향아, 한번 눈 딱 감고 사또 방에 갔다 오거라. 오죽하면 너무 이게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엄마도 마음이 찢어지지만 목숨은 일단 살아야 되니까. 맞아, 맞아.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춘향이가 지금 매를 맞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춘향이 엄마는 아는 거예요. 그치. 제가 부르는 김세종제 춘향가에는 춘향이를 회유하는 대목이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 딸 대신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울부짖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미혼일 때는 춘향이의 심정에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대목에서 눈물이 났다면 이제는 딸을 생각하는 엄마의 울부짖음을 소리로 표현하는 장면에서 오히려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명선 고사본이라는 옛날 춘향전에 보면 월매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제안하는 거가 매를 맞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매 맞는 것이 안타까워서 수청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춘향이가 정절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월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사또라든가 이몽룡의 어머니라든가 심지어는 춘향의 어머니인 월매까지도 춘향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춘향이의 사랑은 당시로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신분제에서. 맞습니다. 3년간 매일같이 변사또는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라고 명령했고요. 춘향이 거절할 때마다 고문하라 꼬질게 고문을 했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은 이런 상황. 춘향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쑥대머리 귀신 형용 청마곡 빵의 찬자리에 생각난 곳은 김뿐이라 내가 만일에 도련님 못 보고 혹주고 혼이 되고 드면 무덤 근처 섰는 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요 무덤 앞에 인득은 노른 망부석이 될 것이니 이원통을 알아주리가 되더란 말이냐
항성 동고국에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바로 춘향전의 옥중가 중 한 부분인 쑥대머리입니다. 쑥대란 쑥의 줄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쑥줄기는 여기저기 마구뻗쳐 어지럽게 자라거든요. 3년의 옥중 생활은 난초처럼 매끄러웠던 춘향의 머릿결을 쑥대로, 꽃처럼 화사했던 얼굴은 초췌한 몰골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몽룡은 남원을 떠난 후 3년째 편지 한 통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향이는 오로지 사랑하는 이몽룡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월매와 함께 누군가가 감옥으로 춘향이를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지난 3년간 연락이 두절됐던 이몽룡이었습니다. 이몽룡이었습니다. 온 거예요? 구해주러? 그런데 그 그리운 이몽룡을 본 춘향이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요? 헌듯하게 과거 급제하고 돌아오겠다던 이몽룡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거지 꼴로 나타난 겁니다. 오? 오다가 무슨 일 있었나? 심지어 잘 나가던 집안도 폭 쌍망하고 과거도 낙방했답니다. 아이고. 과거도 낙방했답니다. 아. 거지 꼴로 나타난 이몽룡을 보며 춘향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방 얼굴 봤으니 죽어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월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비단 잠옷을 팔아다가 서방님 도포를 지어주세요. 장롱에 노리개 팔아 서방님에게 맛있는 반찬을 사주세요. 진짜 사랑이다. 감동이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으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춘향이가 마지막 유언처럼 자기 재산을 모두 이몽룡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춘향이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춘향이의 사랑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었고 또 이제는 마지막 남은 희망도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춘향이는 이도령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춘향이가 재산을 원했다거나 또는 신분 상승을 노려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춘향이에게는 자신의 몸, 자신의 감정, 자신의 사랑 그런 것들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일 뿐이에요. 이처럼 하층민 여성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의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과거도 낙방하고 거지꼴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몽룡과 죽을 날만 기다리는 춘향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툭툭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각고을의 수령이 변사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술기운에 한껏 흥이 오른 변사또, 잔치의 대단원이 될 사람을 불러냅니다. 춘향을 올려라. 변사또의 명령으로 관리들이 춘향이를 끌어내려 감옥으로 향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출두요! 함행어사 출두하옵신다. 두세 번의 난 소리 하늘이 덥석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안돼 수백 명 구경꾼이 돌담이 무너지듯이 불결같이 흩어진다. 팔편한 음식이 깨진 아니 북장고라 장구통이 혀조르고 북통을 자구르면 대구 소리 절로 난다. 대포스 포를 입고 힙방포로 후 이마가 서로 다치 코 터지고 방 터지고 피 쭉쭉 흘린 한놈 팔등 밟혀자 빠져서 아무 일 없는 놈도 후루루루루루루 다른 박질 오하 우리 고을 큰일 났구나. 얼쑤! 이 외침과 함께 한 손에는 육모방망이, 다른 한 손은 포승줄 든 이들이 우르르르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곧 변사또는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암행어사 앞으로 끌려옵니다. 암행어사는 변사또를 관직에서 파직하고 감옥에 갇힌 억울한 사람들을 하나 둘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춘향이는 억울한 옥살이에 종지부를 찢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춘향이가 감옥에 나오자 암행어사의 살벌한 목소리가 관아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포악하게 굴었으니 살기를 바라느냐? 죽어 마땅하니 내 수청도 거절할 것이냐? 변사또에 이어 이번엔 암행어사까지 춘향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진짜로? 너무 이쁘니까 보면 다 수청들으라고 근데 하니까. 이미 죄인의 모습인데도 청을 들라고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내려오는 관리마다 하나같이 다 엉망이구나. 이 변사또보다 더한 사람이 암행어사로운 건 아닐까? 춘향이는 울부짖으며 그냥 빨리 나를 죽이시오 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러자 암행어사는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춘향이는 고개를 들고 나를 보라.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제야 암행어사의 얼굴을 확인한 춘향이는 너무 놀라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몽룡? 그렇죠. 암행어사의 정체는 바로 지난밤 거짓골로 찾아왔던 이몽룡이었습니다. 와 이몽룡은 단 하루도 춘향이를 잊지 못했지만 암행어사는 자신의 정체를 꽁꽁 숨겨야 됐기 때문에 거지로 변장해 감옥을 찾아갔던 겁니다. 춘향이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며 눈물 반 웃음 반으로 이몽룡을 반깁니다. 그런데요, 춘향이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춘향이가 두터운 신문의 벽을 와르르 허문 겁니다. 정실 부인? 이 춘향이의 절절한 사연을 들은 조선의 왕이 두 사람의 혼례를 허락한다. 정식 부부가 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춘향이에게는 정조와 지조를 굳게 지킨 부인, 정열 부인이란 칭호가 내려집니다. 근데 교수님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춘향이는 자신이 신분제 안에 가두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민 앞에 내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둘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 중요한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